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뭐 제목이 좀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니고 EBS 변형 문제 그 좋은 문제를 지금 계속 풀어오고 있습니다. 가는 서경별곡, 나가 상사회답곡, 그 다음에 다가 망처 숙부인 김시행장, 허균의 글이다.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는 1번, 첫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간혹 네 번째 문제, 서경별곡을 모르면 그래서 1, 3, 4 쪽 별표를 쳐둔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정도. 청산별곡과 함께 문학성과 창작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뭐 다시 한번 서경별곡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자면 공간구조 속의 사랑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건 공간구조야, 철저하게. 그래서 공간이 그려지면 된다는 거다. 공간구조 속의 사랑. 평양에는 이제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평양 사람하고 개성 사람은 라이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고향은 사랑의 장소가 된다. 그림을 그려, 사랑의 장소. 그런데 우린 이미 나를 버리고 타양으로 가고자 한다는 거야. 타양으로 가는데 이건 이제 이별의 장소다. 자, 대동강이 넓어요. 따라서 속뜻은 우리님이 돌아올 기약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시적과자는. 미래를 약속하는 사랑보다 현세적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자의 의심은 리버하고 라이벌이 어원이 똑같은데 리버하고 라이벌이 저쪽에 가면 그 제시문대로 건너편 꽃이 있어요. 대동강 건너편 꽃. 즉 다른 여인, 새로운 여인을 사귈 것이다.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거야. 자, 건너편 꽃을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딱 그려주면 돼. 그래서 시적 화자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은 뭐냐? 뱃사공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야. 뱃사공아 아내가 바람 났으니까 우리님을 대동강 건너편으로 데리고 가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가라. 뱃사공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이제 요거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격이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격이다. 정리하자. 자, 이별하면 절대 안 돼요. 인생의 깊은 단절감을 요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이제 서경별곡이 다 보일 거야. 단절감을 공간구조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시간구조가 아니고 동동 이런 건 시간구조인데 공간구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가요인데 뭐 고려 때만 있는 건 아니고 현대사회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선생님 강남대성에 있을 때 옆반 남학생이 오전에만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늘 사라져. 외출증, 조퇴증을 끊어서 나중에 이제 외출증, 조퇴증 이런 걸 안 끊어주니까 화장실 담을 넘어가가지고 사라지더라고. 근데 이제 화장실 담도 막아요. 막으니까 지금 강남대성 1관은 강남역으로 갔고 2관이 이제 교대역에 있는데 지금은 2관이야. 이 학생이 탈출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본인이 자동차가 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지하 2층까지 걸어 내려가서 자동차 엘리베이터를 타. 그래가지고 자동차 엘리베이터는 바로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딱 문이 열리면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교대역까지 냈다 뛰어가는 거야. 수희 아저씨가 쫓아와도 못 잡을 만치 빠른 속도로 등이 숙달이 됐어. 그래서 이제 담임도 포기할 정도인데 이제 쌤이 불렀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쌤 저 작년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재수하게 돼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여자친구가 숙명여대를 다녀요. 그래서 오후에는 무조건 숙명여대 앞에 가 있어. 그 2월 개강해가지고 3월, 4월까지. 그러니까 얘는 오전만 공부를 하는 학생이야.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길래 어떻게 그렇게 숙명여대로 늘 가냐.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잊고는 살 수가 없대. 완전 서경별곡의 시적화자인데 남자 여자가 바뀐 거지. 더 놀라운 건
그 당시 강남대성 경쟁률이 22대 1이었어. 시험 보고 들어와서 22대 1인데 5월 달에 얘가 갑자기 강남대성을 자퇴를 한 거야. 자퇴를. 그 힘들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반 아이들한테 인사하고 얘들아 나 송파대성으로 간다 이러면서 사라졌어. 이유는 이래. 여자친구가 숙명여대를 다니다가 반수하러 나왔거든. 그런데 집 근처가 송파대성이니까 질삼배 버리시고 울며 울며 따라가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야 서경별곡이 이게 고려대 노래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있구나 지금도. 자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그 다음 해에 이 남학생은 또 나타났습니다. 강남대성에. 여학생은 좋은 데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공부는 하면서. 본인들은 꽤 유명했던 모양이야. A씨라고 해서 아카데미 커플 뭐 이러면서 이제 송파대성에서도 늘 붙어서 같이 공부하고 하는데 남자애가 공부가 되겠어. 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왔다. 여자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반도 내가 담임일 때 우리 반도 수능 끝나고 보니까 한 6쌍의 커플이 있더라고. 공식 공인된 커플은 한 2커플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남자 학교만 있다가 이 남녀공학인 재수종합반에 오면 여자 학교만 있다가 남녀공학인 재수종합반에 오면 문화적 충격과 그 설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옷 사는데 향수 사는데 신경을 쓰는 시기가 있어. 이제 최악의 경우는 여중여고 여대, 여중여고 여대고 남학생한테 최악의 경우는 남중남고 군대야 군대. 대학이 아니고 군대 이런 경우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6커플이 나타나던데 이제 공식적인 커플은 2커플인데 이제 CC, AC 이래. 근데 이제 CC는 좋은 명칭이 아니야. 그 캠퍼스 침팬치 이거 약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좋은 명칭은 아니고 공부해야지. 내년 1년만 지나면 얼마나 자유롭게 놀 수 있겠냐. 자, 하여간 서경별곡은 고려때 노래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한번 보자.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 정서와 상반되죠. 정서는 상반, 정서적 지향과는 일치야. 시조과자는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슬플 때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를 5번, 얄리얄리 얄랑셩을 5번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얄리얄리 얄랑셩이야. 새로 닦은 곳 아질과 새로 닦은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은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 여의기보다는 이별하기보다는 아질과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 버리시고. 자, 시조과자가 여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고 생업까지 다 포기하면서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아질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며 울며 쫓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자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강남대성을 때려치고 송파대성으로 따라간단 말이야. 울며 울며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문제지. 자, 이게 제 1년이야. 아주 적극적인 여성상이다. 현실 중심적인 사랑인 거야. 이별하면 절대 안 돼. 이별을 거부합니다. 여기 고향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장소에. 근데 이제 임께서 간다면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임께서 거절했겠죠. 그게 제 2연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2연의 내용은 이제 정석가의 6년하고 똑같은 거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2연은 생략되어 있지만 요게 좀 독특한 작품이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알아도. 자, 이 바위인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다. 구슬이. 자, 이렇게 구슬을 묶어 놨겠죠. 이 손목에다 차는 뭐 끈. 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다. 이게 임과나야. 임과나이가 구슬이 바위. 현실의 장벽에 부딪힌 거야. 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박살 나겠지. 유리구슬은 깨질 거야. 자, 현실의 장벽에 부딪힌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은 결국 이별한 겁니다. 이별이야, 이별.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이별한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요 믿음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믿음의 끈이다. 자, 그래서 1년은 여인의 목소리, 그리고 2년은 남편의 목소리야. 대화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남편이 우리 헤어져 있어도 믿음의 끈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이별을 막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다시 3년에 이르러서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 3년 여인의 목소리.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자 여인이 남편에게 울면서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남편이 여인을 달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다시 남편에게 말하는 그런 구조라서 대화체 대화가 성립되는 그러면 이제 요게 시적화자의 정서가 좀 일관되지 않거든. 1년, 2년, 3년을 전부 다 여인의 목소리라고 해버리면 1년에서는 울며 울며 따르겠다. 근데 2년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별하더라도 믿음의 끈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 등장해. 그래서 이게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목소리로 해결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년의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식으로 진행한다.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자 대동강 현실감이 있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돼. 이건 대동강이 굉장히 넓어.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내 안에 아질가 내 안에 바람난 줄 몰라서 자 지금 음해하는 거야. 사공의 아내가 바람이 나 있다. 이렇게 음해를 하는 거라고. 바람난 줄 몰라서 위 두어렁생 다링들이 떠날 배에 아질가 떠날 배에 태웠느냐 이 뱃사공 녀석아. 화풀이하죠. 자기 중심적 여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고려하지 않아. 오로지 님이 지금 나를 버리고 떠나가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지. 현실 중심적 사랑이 주가 되니까 그렇다. 위 두어렁생 다링들이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건너편 꽃을 자 라이벌이라고. 이게 어원이 똑같단다. 리버하고 라이벌하고. 그래서 강 건너에 가면 새로운 여인이 있어. 강 건너편 꽃을 위 두어렁생 다링들이 배를 타면 아질과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나는 내가 꺾겠다는 게 아니야. 나나는 후렴구야. 후렴구. 해석 조심. 후렴구. 위 두어렁생 다링들이 인생의 깊은 단절감을 공간 구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자,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 주체는 님이야, 님. 주체는 님. 자, 길산배는 생업을 의미한다.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준다.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이다. 자, 이별의 공간. 대동강에서의 이별 장면은 정지상의 송인 이런 데가 있죠. 정지상의 송인. 사공. 화자가 임과의 사랑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존재야. 화자가 임과의 사랑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존재다. 자, 여러분들 그 네 번째 문제 해석이 기본인데 서경불곡 굉장히 창작성이 있어 소설처럼. 그런데 요거를 해석을 잘 못하면 엉뚱한 답변으로 간다. 그래서 틀린 녀석들이 이제 처음 봤다 해석이 안 됐다 이러면 틀려요. 1번 길산배는 화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배자는 여자. 우러금 쫓아가겠습니다. 울며 따라가겠습니다. 화자가 이별을 거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내 안에 바람난 줄 몰라서는 음란한 세태를 비판한다. X. 화풀이라고. 이거는 음란한 세태가 아니라 화풀이. 뱃사공에게 화풀이 하는 거다. 그래서 3번 답. 사공은 화자와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아.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 에는 다른 여인, 새로운 여인을 사귈 것입니다. 뜻이니까 미래에 나타날 임의 행동을 경계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 해석되죠? 자, 밑줄 그 미래에 나타날 임의 행동을 경계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4번 답 3번 됐죠? 자, 나는 조선 후기 가사야. 이게 전문인데 짧아요. 그리고 금방 해석이 되니까 상사회답곡이야. 얼핏 보면 이게 교육청에 과연 나왔을까 싶기도 한데 자, 요 지금 서경불곡 있는 거는 2008년 10월 교육청이야. 적어도 0810 2008년 10월 교육청 문제인데 90.1등급이었어 그때. 그래서 지금 난이도하고 딱 맞아. 90.1등급 수준의 0810 교육청 90.1등급 수준이다. 자, 보자. 자, 서경불곡 슬픈 노래야. 인생에 깊은 단절감이 있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수능장에서 막 답이 안 보이고 단절감을 느끼고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그러면 얄리얄리 알랑셩 얄라리얄라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를 5번 이상 해. 전부 다. 안 풀리던 국어 35번이 저절로 풀려. 안 풀리던 수학 17번도 막 답이 보일 거야. 그래서 얄리얄리 알랑셩을 해주라고.
이 몸이 여자 되어 도로 100년 어려워라. 자, 시적 화자가 여성이죠. 이 몸이 여자 되어 도로 100년 어려워라. 분밖에를 아니 나고 도로 100년 어려워라. 자, 지금 다른 남자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100년 어렵다. 이미 결혼했다. 시집갔다. 분밖에를 아니 나고 안방에서 나서자라. 자, 조선시대 때 여인들은 남녀 7세 부동석 7살부터 이제 집 밖으로 가학을 했지. 가학. 교육을 가학을 했고 학교 이런 데가 없으니까 안방에서 나서자라. 100년가 약정할 적에 연분을 따라가서 불경이 부 굳으는 약. 봉건적인 유교적 관념이다. 불경이 부 굳으는 약 철석같이 믿었더니 사음복격으로 쭉쭉 읽으면 해석돼요. 자, 이 몸이 여자 되어 도로 100년 어려워라. 사음복. 문 밖에를 아니 나고 안방에서 나서자라. 끊어 거기서 사음복. 100년가 약정할 적에 연분을 따라가서 끊어 사음복. 불경 이부 굳은 언약 철석같이 믿었더니 사음보. 불경 이부 굳은 언약 철석같이 믿었더니 사음보야. 무심한 한 통의 편지 어디로 온단 말까. 편지별 표쳐라. 자, 소꿉친구야. 유치원 동창인데 어떤 남자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상사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남자야. 유치원 동창이라는 건 뒤에 보면 나와. 무심한 한 통의 편지 어디로 온단 말까. 자, 사음복격으로 쭉쭉 읽어가면 되지. 편지 중에 여러 가지 사정 읽어보니 아득하구나. 상사병이 들게 된 사정이겠죠. 회답을 쓰려 하고 답장을 쓰려 합니다. 붓을 들고 생각하니 심신이 황홀하여 말조차 그쳤도다. 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쓰지 못합니다. 어와 편지 내용 중에 군자 말씀 끝이 없다. 남자의 사연 끝이 없구나. 용렬한 이내 거동. 자, 용렬한 이내 거동 무슨 태도 가졌기에. 자, 평범하고 뛰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인데 이 거동이 어땠기에 이대도록 눈에 들어 병조차 들었단 말인가. 병세모골. 상사병조차 들었단 말인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어찌하여 잠잠했던가. 다른 곳 가기 전에 밑줄 다른 곳으로 시집 가기 전에 다른 곳 가기 전에 다른 곳에 시집 가기 전에 무심히 있지 말고 우리 서로 어렸을 때 한 가지로 놀았으니. 자, 여기 밑줄 그어. 우리 서로 어렸을 때 한 가지로 놀았으니. 자, 유치원 동창 맞죠? 선생님 계산으로는 6살까지는 같이 놀았다라는 거야. 남녀 7세 부동석이 있었을 때니까. 7살 때부터 이제 분리시켰겠지.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서로 어렸을 때 한 가지로 놀았잖아. 소꿉친구였죠. 딸과 언약한 일 없이 혼자 마음 무슨 일인고. 자, 혼자 마음 세모골. 언약도 안 했는데 혼자 마음은 짝사랑이야. 남자 혼자 일방적으로 티 안 내고 이 여자를 사랑했던 것이죠. 삽삽한, 자, 껄껄한 이내 마음. 삽삽한 이내 마음 생각하니 후회로구나. 시집 오기 전에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말렸으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 안 가고 이 사람한테 갔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일이 이미 이러하니 무슨 묘책이 있을까. 일이 이미 이러하니 즉 이미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었으니 무슨 묘책이 있을까. 광대한 천지간에 절세가인 무수한데. 자, 뛰어난 아름다운 미인들이 무수한데 나 같은 아녀자야 어느 곳에 없을 손가. 자, 서리법 영탄법이야. 나 같은 아녀자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사세가 이러하니 이도 또한 하늘의 뜻이로구나. 병이 실로 들었으면. 자, 남자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요. 근데 상사병은 당사자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어. 그래서 병이 실로 들었으면 마음을 맞이 못해 하오. 그러는 이 세월에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인생. 자, 직유법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인생. 비유적인 표현.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인생 한 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자, 우리 인생은 순간적인 것이다. 뼈는 썩어 황토되고 살은 썩어 물이 된다. 죽으면 그만인 허무한 인생이로다. 죽은 나를 찾아와서 이런 사정하오리까. 물로 이룬 마음이라 목석이 아니거든. 자, 화자의 마음이 약해서 흔들립니다. 이러한 이 인생은 설마 죽게 하겠습니까? 서리법. 그대는 대장부로 천금 같은 귀한 몸을. 자, 비유야. 이내일신 위하여서 병이 들어 누웠으니 심정을 허비하다 가련히 죽게 되면 억울한 저 혼백이 내 탓을 삼을 것이다.
내 탓. 100년을 못 살거든 남의 목숨을 끊게 하겠습니까? 서리법 영탄법이야. 자, 그래서 남자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내용이지. 남자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저러나 이러나 저러나 그대 사정 버리겠습니까? 바라리오에다가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서리법 영탄법. 영분이 있고 보면 자연이 만날 것입니다. 상사로 깊이 든 병 세모꼴 치고 다 풀치고 기다리십시오. 금월 모일 명월야에. 자, 오늘 정월 대보름이네. 맞죠? 오늘 금월 1월 지금 15일 정월 대보름 아무쪼록 배울이다. 자,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죽어가는 남자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자, 주제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병이 든 남자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자,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병이 든 남자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근데 이게 이제 한때 논란은 이랬었어. 아니 선생님 요거 보면 유부녀가 바람피는 내용인데 이게 교육청에 나와도 됩니까? 대단히 비교육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지적은 틀린 건 아니다.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봉건적인 유교 이념이 워낙 강했던 시절인데 유교적인 이념에서 벗어나서 남녀 간의 그 순수한 연정을 표현한 게 아주 독창적이고 새롭다라는 거야. 이 작품의 의미는 굳이 얘기하자면 적어도. 자, 남성의 편지에 대한 답장 형식이야. 상사 회답곡이니까 답장 형식.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상사로 깊이 든 병 다 풀치고 기다리십시오. 청자가 있어. 상대편 남자야. 청자가 있다. 자, 그래서 편지글은 특정한 청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리고 유교적인 이념에서 벗어나 순수한 연정을 표출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자. 조선 후기 가사야, 가사. 근데 이제 그냥 사음보로 쭉쭉 후기 가사는 이제 산문처럼 읽어도 되죠. 수필처럼. 편지야, 편지. 다뤄 가자. 허균 선생, 여기 임진왜란의 처참한 내용이 나와. 임진년의 외적을 피하여 북으로 가던 참에 임진왜란 당시에 피란 중에 아내 하트에, 아내는 마침 임신 중이어서 몹시 지친 몸으로 단천에 이르러 아들을 낳으니. 함경남도 단천은 그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 이상이 이제 요양차 갔던 곳이야. 그때가 7월 초 1의 날이었다. 이틀이 지나서 외적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외적 세목골 쳐라. 금방 뚫렸죠. 순변사 이영은 후퇴하여 마천령을 지키려고 했다. 함경북도 길주야. 아주 높은 고개다. 그래서 나는 어머님과 아내를 이끌고 밤을 새워 고개를 넘어 인명역에 이르렀는데 아내는 기운이 다하여 말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었다. 그때 같은 성씨인 허행이 우리를 맞이해 주어서 해도로 또 피난을 합니다. 계속 피난이야. 외적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서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산성원에 사는 백성 박론어 그 집에 도착했다. 그때가 초열흘날 저녁이었는데 아내는 하트에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기어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자, 산후조리를 못했죠. 당연히. 외적이 계속 들어오니까. 임진왜란의 참상이야 이런 게. 그러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아기도 마찬가지. 슬프다. 세목골 쳐 슬프다. 그때 태어난 아들은 저지 없어. 끝내 일찍 죽고 말았다. 슬프다. 자,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난 딸아이는 자라서 진사, 이사성에게 시집가서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았다. 기유년에 내가 당상관으로 진급하여 형조 참의로 임명되니 법도에 따라 아내를 숙부인으로 추봉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정삼품 관료에게 주던 품계인데 아내도 벼슬을 준 겁니다. 채봉감별곡에도 나와 이런 내용이. 채봉감별곡에 그 채봉이의 어머니가 이 벼슬 받는다는 거에 눈이 혹해서 채봉이를 저기 허판서에 첩실로 드리는 걸 찬성해버린다고 숙부인으로 추봉하게 되었다. 아내의 밝은 덕행으로도 오래 살지 못하고 게다가 뒤를 이을 아들도 없으니 하늘의 도리조차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가난할 때 아내와 마주 앉아 짧은 등잔 심지를 돋우고. 자, 돋우다야. 얘들아, 이거는 이제 돋다. 여기에 이일이기 우구추가 붙으면 돋우다와 돋구다가 나오는 거야. 돋구다. 사동접사 우하고 구 차이는 요건 안경도수를 높일 때만 써.
안경 도수를 높일 때고 자 흥을 돋우다 화를 돋우다 맛을 돋우다 멋을 돋우다 여기 등잔 심지를 돋우다 전부 다 이렇게 쓴다. 자 돋우다 돋구다 차이 흥을 돋우다 맛을 돋우다 화를 돋우다 멋을 돋우다 심지를 돋우다 기운을 돋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공부해 둘게. 전쟁의 와중에 아내가 돌아갔다 이렇게. 자, 이 한자를 좀 써놔. 이게 2004년 9월 평가원에 어휘 문제로 나왔는데 이 와자가 소용돌이 와자야. 전쟁의 와중에 전란의 와중에. 그래서 2004년 9월 평가원 아주 어려운 어휘 문제로는 모두들 편안히 잠든 와중에도 새벽 출근을 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모두들 편안히 잠들었다 하고 이 와중은 절대 같이 쓰일 수가 없는 어휘 문제야. 그래서 출제됐으니까 전란의 와중에 아버지께서 실종되셨다. 소용돌이 와자 한자로 딱 써놔. 2004년 9월 평가원이야. 자, 임진왜란에 참상이 나옵니다. 산후조리를 못한 아내도 죽고 어린 아들도 죽었습니다. 심지를 돋우고 우리가 가난할 때 아내와 마주 앉아 짧은 등잔 심지를 돋우고 반짝거리는 불빛에 밤을 밝히며 책을 읽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실증을 내는 기색을 보이면 지금 여기 남학생들 20살 정도 됐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을 했어 일찍. 여학생들도 한 16, 17 이때 결혼했을 때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능 보는 게 20살. 이때는 과거 시험이죠. 과거. 책을 읽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실증을 내는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반드시 농담 삼아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저의 부인첩이 늦어집니다라고 말했는데 자 지혜로운 아내야. 책을 읽다 실증을 내는 기색을 보이며 현명하게 남편의 공부를 독려했던 아내. 현명하게 남편의 공부를 독려했던 아내. 저의 부인첩이 늦어집니다라고 말했는데 18년 뒤에야 다만 한 장의 빈 교지를 별표 쳐놔. 빈 교지를 그녀의 영전에 바치게 되었을 뿐 그 영화를 누릴 이는 나와 귀민머리를 마주 푼 짝 조강지 쳐줘. 귀민머리를 마주 푼 짝이 아닐 줄을 어찌 알았으랴. 만약 저승에서나마 이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고생한 아내가 이미 죽어서 함께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은 이런 데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었죠. 요게 2013년 7월 인천시 교육청에 출제가 됐어. 맨 마지막 시나리오로. EBS에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울다가 시험 못 보고 막 여기 노량진에서 재수생들이랑 이제 그 다음날 해설 강의를 하는데 막 재수생이 울다가 뛰쳐나가고 수업 때 그거 저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시나리오가 워낙 슬퍼서 이게 감정이 북받치니까 그거 해설 강의 나중에 봐봐. 풀고 그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막 애들 울고 해설 강의 하다가 선생님도 막 울고 막 그러면서 강의 지체되고 아주 간신히 해설했어. 그거 저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013년 7월 인천시 교육청 마지막 제시문이야. 자 거기 다 읽었다. 1번 별표 치고 거의 다 사로 가서 이 녀석들이 틀려. 거의 다 사로 가서 틀린다고. 가다의 공통점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1년이죠. 울며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상사병에 걸린 상대편 남자. 그게 이제 나 병들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절한 태도를 보였겠죠. 그 편지 내용이. 자, 그래서 1번은 가와 나에서는 제시문이 아니라 상대편 남자의 편지 내용이 그럴 것이다.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 X의 태도 그대로입니다. 여기 가의 시적 화자도 뱃사공에게 화풀이 하죠. 님에게는 아무 말 못하잖아. 지금 님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울면서라도 따르겠다. 근데 이 태도는 그대로 간다고. 3. 상황에 대한 화자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요걸 못 찾아.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됐고, 자, 가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 버리고 울며 따라가겠다고 직접 말합니다. 나는요. 마지막 구절이죠.
100년을 못 살거든 남의 명을 끊게 하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대 사정 버리겠습니까? 금월 모일 명월야에 아무쪼록 만나겠습니다. 자, 화자의 속마음이 직접 표출되고 있습니다.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슬픈 심정을 드러내는 게 다야. 그래서 1번 답 3번. 4.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의 심정은 나가 안 됩니다. 나가 안 되죠. 자, 가는 이별을 거부하고 연모의 정을 보이고 나는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의 심정은 나의 상대편 남자야. 역시 상대편 남자 정도가 되지요. 상대편 남자는 될지언정. 자, 그래서 사로 가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 안 된다. 시적 화자는 지금 생각도 못하다가 사랑 고백 편지를 받은 셈이야. 오, 자연물에 화자의 마음을 투영하여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표면적으로는 없고 자세하게 이제 살펴본다면 가해 3년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뭐 이 정도 의미야. 그래서 대동강에 투영해서 돌아올 기약이 없을 것이다. 가해 3년 거기만 딱 적어도 가해 3년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 자연물이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자연물에 화자의 마음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어? 님은 돌아올 기약이 없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본다. 2번 문제.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가에는 동일한 식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음악적 효과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식구 반복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아질가하고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랭들이도 있는데 1306 평가원에도 1번 선택지는 나오고 수능에도 나온 셈이야. 1306 평가원 A형 40번의 1번 선택지가 B형의 33번의 1번 선택지다. 음악적 효과 관련. 이 나에는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인생. 물로 이룬 마음이라 목석이 아니거든. 천금 같은 귀하신 몸. 서리적 표현 설마 죽게 하겠습니까? 3번 가해는 나와 달리 공간적 배경이 부각되어 시적 상황이 잘 드러나 있죠. 대동강은 임과의 이별 공간이야. 이게 공간 구조가 서빙벌곡이 가장 대표적인 공간 구조다. 알아두고. 4. 나에는 가와 달리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는 말투가 드러나 있죠. 자신 때문에 병든 남자에 대한 안타까운 말투, 위로의 말투, 그리고 만납시다 이러죠. 5번 답이네. 나에는 가와 달리 계절의 변화에 따라 X에 계절의 변화 없고 화자의 심의가 달라진다. 가나 다 해당이 안 되는데 상대방을 만나겠다고 결심한 것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만 쭉쭉 나와 있어요. 2번 답오. 3번. 기억은 편지고 니은은 빈교지다. 1번은 둘 다 한데 2번은 기억만 된다. 자, 기억.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서술자가 자부심 X합니다. 웬 자부심. 3번은 니은만 돼. 3번으로 가서 많이 틀려. 자, 1번 4번은 엉터리고 2번은 기억 3번은 니은. 아내의 비극적인 운명이죠. 3번으로 가서 왜 틀리냐. 화자의 비극적 사랑을 상징하다 그랬는데 상대편 남자의 비극적 사랑 역시 이렇게 고쳐야 돼. 3번의 기억은. 상대편 남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상대편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거야. 됐지? 이 뒷장면은 모르니까 4번 안 되고 5번 가. 화자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 혼인을 할 때 불경 이부 이렇게 결심했죠. 그러나 죽어가는 남자의 편지를 받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만나겠다. 5번 니은 서술자에게 안타까운 정서를 부각시킵니다. 자, 빈교지를 아내의 영전에 바치면서 안타까워하죠. 3번 답을 5로 하자. 4번 답을 3으로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의 서술자가 보기와 같은 시를 창작했다고 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오라 그대의 꽃다운 자태는 가시덤불 아래 누워있고 가시덤불 세모꼴. 아내가 죽었다는 의미야. 그대는 부인 첩을 받고도 웃을 줄을 모르누나. 숙부인 교지를 받았으나 웃을 줄을 모릅니다. 내 마음이 물이라면 세상이 잠기겠네. 자, 화자의 슬픔을 물로 형상화했다. 만삭의 몸으로 임진년 조총에 이리저리 내몰리다가. 자, 시대 배경이 임진왜란 맞죠? 기운이 다해 먼 길 떠난 그대여. 아내와의 사별 원인이 있습니다. 아기에게 젖 한번 제대로 못 물리고 울며 울며 그대가 떠나갈 때 나도 울었고 하늘도 울었소. 빗줄 그대와 달을 보며 맺었던 첫날 밤 약속은 먼지마냥 날아가 버렸소.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대가. 자, 역설적 표현이죠.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대가 구름 낀 하늘 위에 별을 바라듯 진정으로 그립소. 1번. 보기는 다와 마찬가지로 사별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난을 가던 중 아들을 출산한 아내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보기는 다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진년 외적을 피해서. 3번. 보기는 다와 달리 아내의 성품을 추리할 수 있는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다는 보기와 달리. 자, 다로 바꿔준다. 다에는 책을 읽다 실증을 내는 기색을 보이며 현명한 아내의 모습이 나와 맑은 성품이고 현명했던 여자일 것이다. 남편의 글 공부를 독려했다. 3번. 보기는 다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혼인 첫날 밤 약속이라고 나오죠. 다에는 없습니다. 다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 허탈감만 있어요. 4번 있다. 5번. 보기는 다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대여 아무리 그리워해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5번 답을 3으로. 질문하세요. 반드시 먼저 풀고 수업을 듣고 수업 끝나고는 꼭 복습을 하도록. 서경별곡은 1년하고 3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년은 이제 삽입되었다. 요게 정석가 6년에도 나오니까 널리 퍼져 있었던 민요적 성격을 드러내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2년이 구수리 바위에 떨어진들 구수리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니까 즈문해를 외따고 즈문해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남편의 목소리로 하면 작품이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대화체 형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 정도만 추가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고 EBS 자체는 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재수생들은 뭐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했다 안 했다 본인들이 판단을 하되 EBS 변형 문제 요거는 쭉 나갈 거야. 계속해서 이 반에서 수업을 할 거고 변형 문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EBS하고 수능 평가원하고 겹치는 게 출제가 돼. 그게 숙향전이고 그게 관동별곡이고 뭐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도 이제 EBS하고는 상관없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EBS는 그냥 기본 교과서. 물론 재학생들은 내신에 반영되니까 그거를 꼭 풀어야겠지만 재수생들은 작년에 EBS 다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EBS는 자유고 사실은 수능하고 평가원을 더 열심히 공부해 주는 게 1등급의 비결이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